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신보다는 국민이 먼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당내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국민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모습이 굉장히 눈빛이 따뜻하고 자애로움이 느껴지죠. 아이고,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는 들리는데 그 앞에 장동혁 대표한테 하신 말씀은 자세히는 안 들리네요. 좀 길게 말씀하셨어. 장동혁 대표 보자마자 표정 밝아진 거 보세요. 무슨 이간질을, 말 같지도 않은 이간질을 그냥 한 딸들도 너무 불쌍해 지금. 기대할 게 그딴 거밖에 없어. 이간질밖에 없어. 유영아 의원도 저쪽 친한계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매체에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 힘 실어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이제 연찬에 오신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이미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바로 옆자리에서 연찬에 참석을 하시네요. 아우, 너무 좋다. 대통령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나가셔야죠,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온갖 막말하고 한 병 더 맥주나 소주나 한 병 더 빨아라. 한 병 더 원내대표는 또 막말을 했어요. 박지원도 헛소리했습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국민 공감을 못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복권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법적 복권입니다. 명예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처음 뵙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낯익은 분들도 이렇게 보이셔서 정말 한 자리에서 이게 훨씬 더 음성이 좋네요.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처음 뵙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낯익은 분들도 이렇게 보이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 원내대표께서 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 연찬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선뜻 그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그 진정어린 이런 부탁을 마냥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좀 그 힘들어도 여러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산맥에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유명한 속담에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김새나 외모, 이거는 눈으로 잘 구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중 하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발자취와 가치를 세상에 남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에 여러 이름이 기억되지만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물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걱정하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에 아름답게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신뢰라는 기반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뢰를 얻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잠시는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정당에는 동지라는 호칭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니 동지라는 호칭만큼 어울리는 호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라는 좁고 어두운 고치를 찢고 나와서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위로 고치를 찢어서 쉽게 나올 수 있게 하면 나비는 스스로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끝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도 온전하지 못하겠죠.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서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입니다.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합니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민생 문제일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지켜보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나라구나,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미 두 국가론을 그들의 헌법에 명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천명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 있어 정부 여당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경제가 안정될 수 없고, 안보는 사실 모든 분야가 놓여 있는 기반입니다. 안보에 구멍이 생기고 흔들리게 되면 경제를 비롯한 그 무엇인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도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틈없고 상대보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점을 명심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치하는 이유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공통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싶은 생각, 그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같은 자유우파 정당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우파 정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시에 합치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좀 더 두터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소신보다는 국민이 먼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당내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국민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흔히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고 국민이 아파하고 절실히 바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하면 국민은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찾을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은 그 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들으니까 장동혁의 국민의 남자 박근혜. 삶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민생을 돌보는 것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기본 역할입니다. 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연찬회에서부터 여러분이 힘을 합쳐 안보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생의 위기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연찬 회장을 떠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와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거는 장동혁 대표 단식 이렇게 만류했을 때도 했던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 맡으신 소명을 다해 주실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으신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애국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찢었다.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단체 기념 촬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까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님 찢으셨습니다, 진짜. 이재명도 찍고, 이재명 정치 못하는 거 아주 그냥 낱낱이 언급하셨어요. 무슨 뭐 코스피 그거 활황 그거 가지고 막 잘난 척 해봤자,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수출 잘한 성과 가지고 아무리 그거 가지고 분식 회계 해봤자 국민들이 못 느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맞잖아요, 그거. 그거 맞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었어. 수출 실적은 높았어. 근데 그 국민한테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연히 이제 그게 세수가 증대가 되면 그게 언젠가는 이제 국민한테, 국민 복지에 잘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진보, 성장이 있어야죠. 그게 없다라는 게 문제죠. 퇴행이 있는데 퇴행을 지금 삼전 하이닉스가 가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화법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어쨌든 당의 행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부하는 말씀은 전부 다 특히 이제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뭘? 사사로운 거 따지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보수 가치를 위해서 복무하라라고 명령 내리신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멸사봉공의 자세로서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라라는 명령으로서 하신 겁니다. 그쵸? 투쟁해야 되는 것들 투쟁하고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이 말씀 정말로 지켜보는 애국 시민들이 참 마음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 당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싸움을 하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싸움을 사실 그 싸움의 크기보다 증폭시키는 쓰레기 같은 레거시 미디어만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정말 묵직한 말씀들 소수 인원 빼고는 국회의원들은 다 왔어요. 아, 너무 좋다. 오누이 같아요, 오누이. 오누이가 맞나? 예. 누님과 동생 같아요, 누님과 동생. 두 분이 환하게 웃을 때 되게 그 얼굴 합이 잘 맞는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체 기념사 누님과 동생 같은 느낌.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호를 했다고 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저 사진에 같이 서 있나요? 네, 장 대표님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요. 아, 그러네. 김민수 최고위원, 뭐 최고의 복지가입니다. 예.
정점식 화이팅도 해줬어. 야, 진짜 저 배려심. 정점식 화이팅까지. 정점식 흥분했어. 자, 다시 볼게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박근혜 화이팅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쳐다봐요. 조카 보듯이. 아, 오늘 너무 분위기 좋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니까 이렇게 쳐다보셔. 동생 예뻐하는 눈빛으로. 아, 진짜 너무 좋다. 정념식 빵 터져. 살짝 피식 터졌어. 좋아가지고. 정념식 김민수 최고랑 눈 마주쳐. 요즘 마음고생 좀 했나?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누가 원내대표가 당대표 거취를 가지고 계속 떠들고 다닙니까? 지금 욕할 뻔했어. 그만 좀 떠들어. 비상식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원내대표 딸이가, 원내 총무 딸이가 무슨 장동혁 대표,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가지고 쥐가 뭔데, 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당원들이 정점식한테 힘 주지 않겠습니까? 예? 당원 보고 원칙대로만 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당원이 뽑은 장동혁 대표이니 당원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원을 개무시하는 그 어떤 당직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김민수 최고는 우파 최고 페스탈로치. 맨날 자기만 희생해. 딱 이렇게 하면 정점식이 김민수 화이팅 이거 해줬어야지. 예?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그런 센스는 기대도 안 합니다. 예. 그냥 분탕만 치지 맙시다. 예. 아, 우리 팀장님 그 뉴 헤어스타일 한번 또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한가발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정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부럽다. 안 날아갑니다. 예, 숱이 정말 부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연설? 정말 제가 마음 같았으면은 제가 지금 편집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춰서 그거를 봤는데 제 마음 같았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래 막 방방 뛸라 그랬어요. 너무 속이 시원하고 아니, 아까 너무 든든하고 그 뭐예요, 마이크에 소리가 안 들어갔을 텐데 계속 박수 쳤어요. 네. 예. 아직 건강해 보이셔서도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꼭 빠르게 또 이 지도부 중심으로 좀 이렇게 힘이 좀 쏠려서 앞으로 이 대여 투쟁에서 지도부 중심으로 좀 제발 그 중진들 그만 까불고 좀 이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중진이라는 단어와 중진은 네, 무거울 중자에 맞습니다. 그 뭐 진영할 때 진인가요? 뭐 그런 의미인데 그 중진과 까분다는 단어는 잘 안 어울리는 거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 중진은 진짜 깝치는 것도 깝치는 거 저렇게 깝칠 수가 없어요. 가볍기가 저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깃털 같아. 깃털이 까불어. 젊은 사람들이 ADHD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중진이 아니라 ADHD 의원이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ADHD 의원들이다. 중진이라고 하는 ADHD들이다. 중진이란 말 갖다 붙일 자격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냥 찐따. 네. 찐따가 맞겠다. 이렇게 썼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데 충주에서 벌써 4선이라고요? 국회에 스텔스 기능 같은 거 있나요? 암행 의원이신가요? 선수만 싸우면 중진인가요? 중진에서 중자는 무거울 중인데 이렇게 존재감 흐릿한 암행 의원도 중진이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결국 선수만 많이 쌓고 자랑할 성과 없는 구태들이 젊은 당대표의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 딱 아까 중진 말고 아까 댓글에 너무 좋은 게 있었는데 BK장님 중지다. 중지다. 그게 뭐야? 중지. 중지다. 중지. 아, 가운데? 네, 가운데 손가락? 네. 중지다. 진짜
뭐 안경은 원래 중지다. 이렇게 네. 안경 올리는 손가락입니다 이게 원래. 진짜 중지다. 진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종배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쵸. 고발왕 네. 이분. 고소고발 왕이신 이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신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랬고 시종일관이었어요. 그렇죠. 그 시의원 시국 하는 때 내내. 그 시국 때 딱 뵀죠. 그 새벽에 계속 이렇게 그 3,000배를 하셨나요? 108배를 하셨나요? 매일? 맞아. 그런 탄핵 반대에 기원하시는 계속 108배를 하셨던 거를 제가 또 기억을 해서 그분이신 줄 알았는데 또 그분은 또 시의원이시니까 그럴 그렇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선되지 못했어요. 아, 지금은 중앙당 부대변인 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당원이 직접 직선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 개혁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방해는 상수야. 분탕은 상수야. 그렇죠. 그런데 그 분탕이 한심해. 아, 맞습니다. 힘이 없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그냥 단칼에 정리 싹 해버렸어요. 네. 이제 쭉쭉 뻗어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맞아. 우리 오늘 마지막에 사진 찍으실 때 표정들이 너무 좋았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영접한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 진짜 얼굴이 얼마나 네. 환해지는지 그 어떤 끈끈한 어떤 뭐랄까요 관계 맞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막 자주 교류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도 왜 그런 끈끈함이 생길까요? 공통 분모가 국가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예. 딱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딱 영상으로만 봤지만 그 감동이 딱 그런 데서 왔던 게 아닐까. 딱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 국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같다라는 그 감동 때문에 되게 찡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을 것 알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